지금 시장에서 뭐 기대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100조 단위의 주주환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기대를 채울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한들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대규모 매수세로 바꿀 가능성은 올해는 낮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비중을 더 늘릴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 반향을 잘 못 잡는 모습인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끔찍한 하락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세계 반도체들이 모두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면서 뭐 수급적인 이슈도 아직까지는 좀 더 해결해야 될 이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조금 더뎌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는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8월 내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8월 달에는 에너지를 조금 더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9월이나 10월 정도로 넘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 금리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좀 더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저점은 작았다고 보시나요? 네, 이 변동성 지수의 근거가 뭘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변동성 지수의 근거는 결국 옵션 변동성입니다. 옵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변동성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그동안 높았다라고 하는 건 과잉 베팅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급이 너무 과했다는 얘기고, 그런 과했던 부분이 빠지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지금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완벽히 끝났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뭐 1월 달 혹은 뭐 4월 달에 나타났던 급등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마도 올해 내 그런 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확률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 시장에 과잉 베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예를 들어 선진국 지수로 갔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정말 과잉 베팅할 정도로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면 추가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전혀 바뀐 게 없고 상법 한 두 가지 정도 바꾸고 나서 별로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미 풀캐파로 이머징 마켓에 한국 비중이 꽉 차 있는데 더 살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기대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100조 단위의 주주환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기대를 채울 가능성도 낮다고 보지만,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한들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대규모 매수세로 바꿀 가능성은 올해는 낮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비중을 더 늘릴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지수가 변동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존재하던지, 아니면 지금 외국인들이 더 살만한 그런 긍정적 요인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뭔가 만들어줘야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네, 외국인도 지금 특별한 매수 주체를 찾게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오른 것도 별로 없이 유가증권 시장이 급등하던 5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하락했던 6월달, 7월달에는 더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대비 더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텼던 소부장이 없었다면 아마 코스닥 지수는 더 밑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집중됐던 수급이 거래대금의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에너지 분산 과정에서 그동안 가장 수급이 많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흔들렸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야지, 코스닥 시장이 지금 뭐 특별나서 코스피 시장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낙폭 과대를 지금 만회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여전히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죠. 이 시장의 상승은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결국 AI 캐펙스의 확대, 이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3년 전부터 벌써 4번째 나타나고 있는 의심인데, 지난 3번의 의심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온 상황인데요. 뭐 이번엔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지면서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지나가는지가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AI 캐펙스와 관련된 의심을 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허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은 매크로 지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물가 상승, 환율 변동성, 금리의 상승,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는 조금 불편한 지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변수의 전반적인 악화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이끌 주도주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여전히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8월 달에는 지수 기준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마 지수 기준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적어도 9월 달, 10월 달 정도는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아마도 업종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펀더멘탈 대비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약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반도체는 고정시킨 가운데, 적정 비중을 고정시킨 가운데 활발하게 순환매가 도는 종목군들 중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을 구분해서 반등 시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종목은 더 가져갈 것인가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정말로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장이 된다면 그땐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30%의 현금도 순환매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조금 현금 마련의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